코로나19 관련 상황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신규 확진자는 5천 명대로 떨어져서 감소세를 이어갔는데요. 하지만 위중증 환자는 또 역대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관련 내용 신상엽 감염내과 전문의와 진단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신규 확진자 규모가 5천 명대로 떨어진 상황입니다. 그런데 좀 주목되는 게 위중증 환자 같은 경우에는 또다시 역대 최다를 기록했거든요. 이 상황 어떻게 봐야 될까요? 지금 이게 결국은 지금 유행에서 중요한 게 이제 확진자 수가 얼만큼 많이 나오느냐, 이 규모도 중요하지만 확진자 수 대비 그 위중증 환자의 비율이 또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 과거에 그 이제 접종 1차적으로 기본 접종이 진행된 한 7월 달쯤 됐을 때 보면 그 코로나19로 인한 그런 치명률이 한 0.3%대, 그리고 전체 확진자 중에서 한 1% 정도가 위중증으로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번 달에 나타나는 그런 기록들을 보면 그 전체 확진자 수 중에서 한 2.5% 정도까지가 위중증으로 좀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확진자가 늘어나고 그 확진자가 위중증으로 진행하는데 이제 시간적인 텀이 생기기 때문에 지금 나타나고 있는 이제 위중증 환자들은 이제 지난 1, 2주 전쯤에 7천 명대의 피크를 찍었던 그 시기에 이제 위중증 환자가 나타나게 되고 그 중에서 거의 2에서 2.5%가 요즘 위중증을 계속 진행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도 1, 2주 정도는 더 지금의 상황들 그 위중증 환자 규모가 발생할 수밖에는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앞으로 1, 2주 정도는 위중증 환자가 더 계속 늘어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망자 수도 100명을 넘기지 않았습니까? 이것도 좀 걱정되는 부분이에요. 뭐 그렇죠. 이제 사망자 같은 경우는 뭐 위중증 환자가 많아서 생길 수도 있겠지만 또 뭐 좀 충분히 치료를 받기 어려운 그런 상황에서 사망하신 분들도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결국 지금 말씀드렸지만 작년 그 7월 정도에 0.3%였던 그 당시의 치명률이 지금 1%까지 올라가 있는 거는 이런 확진자 수 규모의 증가로 인한 의료 시스템 부하 그런 부분들도 있지만 또 이제 적지에 치료를 받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이제 좀 같이 반영된 게 있는 상황이라서 네. 결국은 이 위중증 환자를 어떻게 잘 관리하고 보호하느냐, 이것이 앞으로 이제 유행의 규모가 줄더라도 계속 이제 풀어나가야 될 숙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확진자 규모도 중요하지만 이 가운데 위중증 환자와 그리고 사망자 추이가 어떻게 되는지도 계속 지켜봐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보이는데 정부는 일단 거리두기 연장 여부는 다음 주 한 주 상황을 본 이후에 결정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어떤 발언이 있었는지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연장을 한다, 또 안 한다, 또 어떻게 된다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일주일간 상황을 보면서 다음 주에 논의를 통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화된 거리두기 일단은 일주일 뒤에 종료가 되는 상황인데 이걸 연장할지 말지 정부에서도 고심이 깊을 것 같아요. 사실 이제 그 2주간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면서 사실 이제 조금 개인적으로는 좀 더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진행이 됐다라 그러면 좀 좋지 않았을까 이제 생각을 했었는데요. 왜냐하면 그 2주 만에 지금 어느 정도 그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다시 진입하거나 아니면 뭔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완화를 하기 위해서는 지금 기본적으로 이게 문제가 생겨져 있는 위중증 환자 관리 시스템이 어느 정도 정비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좀 정비가 되려 그러면 개인적으로 판단하기에는 어느 정도 의료 시스템에 이제 숨을 돌리려고 그러면 하루 위중증 환자 발생이 한 50명대 정도로 좀 유지가 되고 많이 좀 안정이 되려고 그러면 어느 정도 의료 시스템 안정을 추구한다 그러면 하루에 20명 정도쯤 나타나는, 그러니까 하루 확진자 수 규모로 따졌을 때는 4,000명대, 2,000명대 이 정도쯤까지 떨어져야지만 그 1, 2주 지난 다음에 이제 그런 위중증 환자 감소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게 되는데 이게 이제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 수준만 가지고는 사실 그런 감소를 기대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고요. 다만 이제 지금으로부터 시간이 좀 더 지나가면 지금 3차 백신 접종이 많이 완료가 되면서 지금 이미 70대나 80대의 3차 접종자들이 늘어나면서 그 나이대의 그 확진자 수 규모가 줄고 있고 위중증 환자가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결국은 이제 장기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되면 한 달 정도가 지나게 됐을 때는 어느 정도의 의료 시스템 안정이 가능할 것 같은데 지금 2주 만에 이런 걸 딱 다시 줄이거나 이런 걸 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는 상황이라고. 네.
좀 더 강력한 조치가 필요한 거 아니냐 이런 말씀으로 이해가 되는데 그렇다면 이 거리두기 강화 조치를 하면서 방역 당국에서는 병상 문제라든가 아니면 의료진 확충을 좀 보완하겠다 이런 얘기도 있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다고 보세요? 결국은 이제 그 위중증 환자를 볼 수 있는 중환자실은 이제 빨리 늘릴 수가 없습니다. 네. 이제 결국 늘린다라고 해도 결국 행정명령을 해도 그 기존에 이제 사용하던 다른 중환자들을 옮기고 그 안에서 확보를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존의 중환자분들이 사실 좀 어느 정도 피해를 입을 수도 있고 그리고 또 병실 그 효율성을 위해서 뭐 일정 수준 그 시간이 지나서 뭐 이제 감염 위험도가 떨어지면 뭐 다른 곳으로 전원 다른 중환자실로 이동한다는 그런 부분들도 있어도 실제적으로는 그 20일이 지난다고 해서 그런 감염의 위험이 없어지지 않는 경우들도 사실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현실적인 상황에서는 그런 그 정부의 행정명령이나 이런 제시된 가이드라인을 따르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그 이제 지금 상황에서는 늦었지만 그래도 필요한 거는 결국은 그 각 지역마다의 그 감염병 전담병원 이런 부분들을 지금이라도 좀 계속 만들어서 장기적으로라도 그런 부분에서 이제 그 일반 민간 병원이 아니라 그런 공공병원 만들어져 있는 감염병 전담병원에서 이제 환자를 볼 수 있도록 이제 만들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당장은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최대한 병실 효율성을 이제 도모하면서 진행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게 사실 의료계에서 이제 정부 당국의 그런 요청들이 좀 무리가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의료계 그 확진자를 보고 있는 의료진과 잘 상담을 좀 하고 그 의견 교환을 좀 하면서 좀 그런 정책을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병상 확충을 위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중환자의 경우에도 증상이 나타난 지 20일이 지나면은 병원을 옮기거나 병실을 옮기도록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명령을 받은 210명 가운데 22명이 옮기기 전에 격리병상에서 사망했습니다. 요거는 또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제 뭐 두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제 코로나19 자체가 계속 20일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활성화가 되면서 코로나19로 사망하셨을 수도 있고요. 또 그분들 중에 일부는 코로나19 때문에 기존에 그 가지고 있던 기저질환이 악화하면서 사망하셨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거기 중환자실에 오래 계신다라는 거는 사실 나름의 이유가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병원에 있는 의료진들이 그 중환자실에 가급적이면 오래 그 환자분들을 두려고 하지 않습니다. 좋아지면 바로바로 다 옮기려고 하는데 이제 그런 남아 있는 이유 중에서 이제 그런 여러 상황들이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코로나19가 건강한 성인 같은 경우는 증상 나타나고 열흘만 지나도 사실 감염력이 없어집니다. 그건 네. 맞는데 중환자들 같은 경우는 여기저기 장기로 옮겨 다니면서 바이러스들이 계속 증식을 하고 남아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걸 갖다가 사실 그 담당 의료진조차도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실제적으로는 20일이 지났으면 감염력이 없다라고 하는 건 이제 사실 이론적인 얘기고 실제 감염력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더더군다나 이제 그런 면역이 떨어져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그런 가능성이 훨씬 더 높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잘 보완해서 무조건 20일 이런 게 아니라 의료진의 의견들을 잘 좀 경청을 해가지고 그거의 상황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경우에 따라서 사례에 따라서 판단을 잘 해야겠군요. 예. 지금 중요한 게 이렇게 병실을 확충하는 문제도 중요한데 결국에는 치료제가 언제 나올까 이것도 참 궁금한 상황이거든요. 오미크론 변이 출현으로 이제 우려가 더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우리나라에서도 이 먹는 치료제를 조만간 승인할 것으로 보이는 상황입니다. 예, 전망이 어떻습니까? 지금 이제 화이자의 팍슬로비드라는 약이 이제 그 미국 FDA 긴급 사용 승인을 이제 받았고요. 국내에서도 이제 곧 승인이 될 걸로 보이는데 이 약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그 바이러스가 우리 인체 내에 들어와 갖고 복제를 하게 되면 그 과정에서 단백질 덩어리를 만들어냅니다. 네. 근데 그 단백질 덩어리가 이렇게 잘게 부스러져야지만 또 그 바이러스가 생명을 연장할 수 있는데 이 단백질 덩어리를 부스러지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기전의 약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그 스파이크 단백질 이런 거에 연관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떤 변이든 간에 변이가 어떤 상황이든 간에 들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임상 시험을 해봤더니 고위험군들, 그 입원이나 이런 중증으로 갈 수 있는 고위험군들한테 이 약을 투여했을 때 그 보통은 한 3일에서 5일 증상이 시작되기
얼마 안 되지 않아서 투여를 했을 때 그 입원을 막아주는 효과가 88%에서 89% 정도 된다고 하거든요. 그럼 사실 그 고위험군이 입원을 막아준다라는 거는 본인 그 약을 복용하는 스스로에게도 안전성이 확보가 되지만 의료 시스템, 입원할 수 있는 환자들이 줄어들기 때문에 지금의 사실 이 병실 부족이나 이런 현상들에 있어서 큰 도움이 될 가능성이 있어서 이제 정말로 이제 그리고 다행히 이제 임상시험 과정에서 특이한 부작용들이 뭐 이렇게 심각한 부작용들이 나타나고 있지는 않아서 잘만 도입이 돼서 활용이 된다 그러면 뭐 좀 조심스럽지만 과거에 이제 신종플루 때 네. 우리가 타미플루 같은 걸 사용하면서 뭐 이렇게 치료를 하고 어느 정도 이제 유행을 통제했었던 것처럼 전체적인 그런 그 유행의 통제에도 도움이 될 가능성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설명하신 게 화이자 치료제 말씀하신 네. 거죠. 근데 먼저 알려졌던 게 머크사 치료제지 않습니까? 미국에서도 긴급 사용을 승인을 했는데 부작용 우려 때문에 복용 대상을 제한했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네, 상황입니까? 맞습니다. 그 머크사의 몰루피라빌은 이제 좀 더 빨리 임상이 진행됐고 이제 먼저 알려졌는데 그 약의 기전 자체가 바이러스가 복제를 할 때 유전자 복제를 할 때 그 유전자 복제하는 거에 끼어 들어가서 잘못된 신호를 줘서 복제를 하지 못하게 해서 이제 멈추게 하는 약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실 이제 인체 내에 들어왔을 때 작용 기전이 있기 때문에 이 역시도 변이와 상관없이 들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이게 DNA에 끼어 들어가기 때문에 이게 그 바이러스 DNA에 끼어 들어가면 상관이 없는데 이게 인체의 DNA에도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생식 독성, 태아 독성 이런 부분들이 사실 해결이 되지를 않았던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명확치 않았기 때문에 보통 FDA에서 그 자문위원회를 잘 열지는 않는데 문제가 좀 있어 보이니까 이제 자문위원회를 열어가지고 투표를 했는데 13대 10으로 사실 겨우 이제 통과가 됐고요. 그런 우려를 반영을 해가지고 그 임산부 또는 18세 미만의 그런 그 사람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라는 이제 조건부 허가를 내줬습니다. 그리고 효과에 있어서도 아까 화이자가 이제 고위험군의 입원을 막는 걸 한 89% 막았다 그러면 지금 몰루피라비루는 한 30% 정도 막아주는 걸로 돼 있어서 그런 효과 부분들, 그런 안전성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사실은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결과만으로는 팍슬로비드가 좀 우세한 부분들이 있어서 일단 이제 근데 이 두 약 자체가 지금 사실은 확보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약이든 이제 충분히 확보가 돼서 이제 가용한 상황에서 사용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화이자 먹는 약 같은 경우에는 부작용 관련해서 알려진 게 있습니까? 화이자 약 같은 경우는 사실 그 임상시험 과정에서의 그 뭐 태아 독성이나 뭐 이런 심각한 그런 부작용에 대한 이슈가 제기가 된 게 없는 그런 상황이고 비교적 크게 문제가 없었다라고 알려져 있어서 물론 이제 장기적으로 이제 사용해 가면서 확인을 해야 되겠지만 아주 심각한 뭐 부작용이 나타나지는 않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과연 우리나라에 언제부터 본격적으로 도입이 될지 이것도 중요한 사안으로 보이고요. 이번에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관련해서 좀 짚어보겠습니다. 국내에서도 전국적으로 확산세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상황인가요? 지금 뭐 그 확인이 되고 있는 이제 환자들이 뭐 하루에 수십 명씩 계속 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는 이제 더 많이 소리 없는 전파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제 뭐 일부 뭐 영국이나 이런 나라들은 이미 우세종이 됐고 그래서 미국도 지금 우세종이 되어가고 있는 상황이고 결국 우리나라에 있어서도 이제 델타 변이를 밀어내고 어느 순간 한두 달 지난 사이에 이제 우세종이 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 오미크론의 그런 유행에까지 고려를 해가지고 지금 어찌 보면 3차 백신 접종을 당겨서 3개월 만에 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일단은 지금은 그런 3차 백신 접종으로 대응을 하면서 사회적 거리 두기로 이제 전체 유행의 규모를 줄이면서 좀 대응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지금 방역 조치가 중요한 상황이다 이런 말씀이신데 조금 특이한 내용이 전해졌더라고요. 미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에는 오미크론 확산세가 여전한 상황인데 오미크론 변이가 처음 등장했던 곳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이죠. 근데 신규 확진자가 줄어드는 상황이 전해졌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제 뭐 몇 가지 가능성은 있습니다. 이제 어차피 일단은 이제 남아공은 이미 이제 오미크론이 우세종이 되었고요. 근데 이제 오미크론이 지금 보면 많이 뭐 얘기가 되는 게 뭔가 증상이 좀 경미한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들이 들고 있는데 실제로 남아공 같은 경우는 그 예방 접종률 자체가 워낙에 낮고 이미 대부분의 그런 사람들이 코로나19에 걸렸던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코로나19에 걸렸거나 백신 접종을 한 경우에 있어서는 이런 새로운 변이가 감염이 됐을 때에 감염은 될 수 있지만 사실은 위중증이나 이런
그 사망에 이르는 경우들이 낮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그 지금 확진자 수의 일부는 검사가 안 된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전체적으로 또 이런 이미 걸렸던 사람들 위주로 진행이 되면서 유행이 또 대규모로 진행되지 못하는 그런 영향도 받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자, 이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가 국내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 이것도 계속 지켜봐야 되는 상황인데 이 오미크론 감염 여부를 확인하려면 코로나19 감염 여부를 확인한 뒤에 한 번 더 확인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좀 더 오래 걸렸는데 이 시간을 단축하는 검사 방법이 전해졌습니다. 확산을 막는 데 좀 효과가 있을까요?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그 PCR 검사를 할 때 확진 검사는 이제 PCR 검사를 통해 갖고 이게 그 코로나19냐 아니냐를 이제 1차적으로는 검사를 하는데요. 이제 그 지금 이제 우리가 또 개발하고 지금 말씀하신 시약은 알파, 베타, 감마 이런 주요 변이들에 대한 그런 것들을 또 PCR 검사로 빨리 이제 확인을 할 수 있는 그런 검사법을 이제 개발을 했다라는 건데 지금까지는 이제 오미크론이 개발이 안 돼 있었기 때문에 기존 그런 검사를 가지고 뭐 알파 쪽에서 나오고 델타에서 안 나오면 오미크론을 의심해 갖고 전체 유전자 분석을 해 갖고 확진을 했다 그러면 이제는 이제 오미크론 자체를 갖다가 확인해내고 심지어는 스텔스 오미크론이라고 또 그 안에서 또 변이가 일어난 그 변이가 하나 더 있는데 그것도 찾아낼 수 있는 그런 PCR 검사를 보통 빠르면 3-4시간 안에 확인할 수 있게 지금 개발을 했다고 하는 건데요. 이건 결국은 그런 오미크론 환자를 빨리 찾아내서 그걸 또 격리하고 관리하고 이런 데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연말 앞두고서 오미크론 변이가 코로나19 확산세에 또 악영향을 미치는 건 아닌지 이런 걱정이 많은데 이런 새로운 검사 방법이 확산을 막는 데 효과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신상엽 감염내과 전문의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